금요일 아침 여러분들이 또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신용환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신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맞습니다. 벌써 2월 말이 됐네요. 엊그제 교수님 만난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고 2월도 지금 다 가고 오늘 마지막 날이고 네, 정신이 없는데요. 그게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계속 뭐 뉴스에 집중하게 되고 윤석열의 이 변론 상황들을 지켜다 보니까 정말 이 깨어 있는 상태, 내란성 스트레스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또 시간도 빨리 가는 것 같고. 사건 우리가 일상에서도 일이 많고 사건 사고가 많고 그러면 막 시간이 맞아요. 의외로 빨리 가잖아요. 맞아요. 멍하고 있으면 오히려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이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번에 있었던 윤석열의 최후 진술 이걸 보고도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시면서 와 이제 안 되겠다. 다시 또 우리가 광장에 나가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전에 저 앵커님께서 이제 궤변이라고 네. 이미 말씀을 살짝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주 아마 이 자리에서 예상되는 어떤 얘기를 할까 해서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두 가지는 꼭 할 것 같다. 부정선거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야당의 폭정, 그 다음에 혹시 원고에 없이 마지막에 소회를 이야기하면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등등 그렇네요. 국가 미래 등등을 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송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 했다. 네. 그야말로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구나.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그 승패 논리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인정하게 되면 본인이 지는 겁니다.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 남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탓. 그래서 내가 국회를 어떻게 하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국회를 어찌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그 맥락들이죠. 그렇게 볼수 그다음에 야당의 폭정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네. 국회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뭐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계몽시키려고 그랬다. 뭐 이런 거고. 네. 마지막에 이제 임기 단축 뭐 개헌 이런 아. 부분들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끝까지 밖에 던지는 메시지예요. 네, 자기 한 줌도 안 되는 그 지지자들, 본인 표현으로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한 줌도 안 되는 지지 세력에게 보내는 끊임없는 예. 메시지. 네. 메시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딱 그 말이 뭐 제일 잘 네. 맞는 그 표현 같기도 하고 네. 사실 캠프에 계시면서도 윤석열 캠프에 계시면서도 이런 그러니까 남 탓하는 아니면 뭐내 마음대로 하는 네, 네.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는 네. 그런 건 계속 뭐 느껴졌었죠. 뭐 캠프에 있을 때도. 1시간 하면 59분은 조금 과장이고 네. 50분 뭐 그나하지만 실제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알리백, 리백 그 기억 나실 거예요. 알리백 할 때 답변 알리백. 못 하고 이러는 게 그러면 저희가 스터디 과정에서 알리백을 말씀 안 드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뭔가 했을 이제 자료가 있었겠죠. 다 네네. 얘기도 하고. 흐름도 있고 예. 아리백이라는 용어를 몰라도 전체 흐름을 귀담아 들으면 당연히 그 말이 그 말인 거구나. 네. 탄소 중립과 뭐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걸 아하. 금방 이해를 하겠죠. 예. 그렇듯이 이제 귀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다 자기 보니 생각. 또 당선 이후에는 그게 훨씬 더 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집 독선으로 아. 발전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제 위력이나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마음 같은 게 이제 훨씬 세졌겠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만의 이제 세계 네, 네. 뭐 이제 그게 뭐 가상적인 망상적인 세계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좀 빠져 있는 듯한 느낌. 저는 이제 그건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망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본인이 이제 헌재에서 이런 얘기하죠. 자기는 기억력이 좋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죠. 네. 굉장히 기억력 좋습니다. 그게 머리가 좋은 거랑은 조금 다른 측면이지만 그래서 지금 망상일까 알면서도 계산돼서 할까를 보면 저는 망상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던지는 메시지도 보세요. 처음부터 저희는 사법 집행을 철저한 엄정한 사법 집행을 원한 거잖아요. 네. 이들은 딱 계엄 실패했구나 하는 순간 분명히 윤석열, 김용현은 느꼈을 겁니다. 특히 김건희 느꼈을 겁니다. 이거 멋됐다 하는 거를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네. 철저하게 계산돼서 정치를 해온 거죠. 아. 마지막 순간 대국민 앞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어떤 메시지를 던질 기회에서도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된 그런 정치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자꾸 망상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수단이에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가 나중에라도 사면복권이 되기 위한 네. 그런 포석을 까는 수단입니다. 아하. 저들을 망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위험할 수 있어요. 거꾸로 대치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착각이나 망상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게 발언, 몸짓과 그런 행동이다라고 네네. 이제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 최후 진술을 보면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이거 윤석열 취임식 같다. 네. 취임사하는 맞아요. 느낌이다. 맞습니다. 뭐 돌아가서 내가 뭐 이거 하고 지금까지 이걸 잘해서 자화자찬하면서 난 돌아가서 이거 할 거야. 이런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경악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런 가운데 뭐 김계리 변호사의 개몽됐다. 저는 뭐 네. 개몽됐습니다. 네, 네. 민주당의 뭐 패악을 잘 알게 됐습니다. 네. 육아하느라 잘 몰랐는데 알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도 이제 회자가 되고 있고. 그래 댓글에 보니까 뭐 김괴리 뭐 괴리돼 있다. 우리 격차가 있다 그 괴리 이제서 네. 개몽된 거냐 뭐 이런 이제 비아냥성 그런 것들이 많이 뭐- 생기게끔 본인이 발언을 했고 아. 그게 마치 대단한 어떤 결이나 예. 어떤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어떤 연출적인 어떤 그런 발언을 통해서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는데요. 공분을 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응원하는 사람들을 또 이제 만들어 놓는. 그렇죠. 뭐 핵심 지지층은 어. 늘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뭐 온라인상에 남부르 게리다 뭐, 뭐 그런 얘기도 좀 올라오고 네, 있던데 응원하는 맞아요. 사람들. 그러면 저 윤석열은 볼테르냐 뭐 이제 하면서 막 나오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그날 그 마지막 메시지에서 제가 네. 느꼈던 점이 예. 정말 나쁜 과거에 얽매여 산다 윤이 혹시 네. 구치소에 누가 이제 성경책도 넣어주고 책도 넣어줬다고 했잖아요. 그 책 가운데서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아.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혹시 누가 넣어줬나라는 이제 느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 끊임없는 어떤 투쟁을 종용하는 거거든요. 극소수의 지지자들에게 예. 체제 전복을 뭐 생각하는 체제 것일 수도 전복에 있고.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단어가 25번 그러니까요. 나오고 거대 야당의 폭정이라는 뭐 그런 단어들이 44번이나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이런 민주주의 법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건 사회 계약에 의해서 그 룰에 따라 충실하게 살면서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되고 예. 불편하더라도 제가 비켜야 될 건 비켜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음. 근데 그야말로 자연 상태, 네. 사회 계약 이전 단계의 자연 상태가 이제 리바이어던 아닙니까? 아. 그 상태로 몰고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만인에 대한 투쟁, 그렇네요. 끊임없이 싸워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그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그 책이 나온 게 우리나라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예요. 1600년 초니까 네. 그 병자호란 그 직후쯤 될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결론이 뭐냐면 군주에 대한 절대 복종이에요. 그 책을 쓰게 된 게 네. 본인이 군주로 생각하고 왕이다. 아까 이제 계몽됐다로 보면 계몽군주겠죠. 프리드리 2세 뭐 이런 그래서 예. 군주에 대한 절대 복종을 여전히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 아니냐. 윤 대통령 특징이 있어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 뭐 꽂혀서 얘기하면요. 예.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얘기. 자유자유에 한참 외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적폐, 뭐 공산 적폐 세력, 뭐 반국가 공산 세력. 전체주의, 반국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꽂힘을 계속하는. 네. 그래서 유명한 얘기를 저희가 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예. 뭐 자유론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그럴 때 책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보다 한 번만 읽은 사람이 훨씬 위험하다. 그 얘기를 저희끼리 농담을 했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 책을 읽고 공부를 했으면은 종합적 여러 가지 사고와 사상, 예. 이렇게 될 때 이제 합리적 사고가 완성이 되는 건데 정반합으로 가는 건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면서 계속 그 방향에 꽂혀서 자유자유 하다가 예. 공산 전체주의 하다가 뭐 이랬던 거 아닌가.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지지층에 보내는 메시지 체제 전복을 바라는 그걸 선동하는 경문 같다는 느낌도 들고 네. 그렇게 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